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약의 천호사입니다. 천호산 맹약 오늘 이 시간에는 객국론 제6강에 지금까지 객국론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총체합하는 객국론 요점 정리, 요점을 정리하는 그러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국의 요점 정리. 객국의 요점을 정리를 해보면요. 자, 그 참고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좌오묘유의 왕기는 좌오묘유는 이거 자체가 계절의 왕기다 보니까 그대로 격을 취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 좌오묘유는 각 계절의 왕기니까.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인신사에는 여기를 힘이 약하니까 일반적으로 격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를 미약하니까 격을 취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신사회 중에 여러분 전부가 다 이것이 무토가 들어가 있죠. 여기가. 그래서 이 여기가 인신사회에는 여기가 전부가 무토가 된다. 이 무토가 되니까 무토 자체가 이들에 투강됐다고 하더라도 인중의 무토이다 보니까 이는 정기신이 목입니다. 목이 왕한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극토 하는 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다 보게 되면은 격을 취할 수가 사실 없어져요 보면은. 그리고 신월의 무토 하는 것도 역시 신월의 무토는 자기 자리에서 병지예요, 병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격을 취하기가 힘들다. 그런 아니고, 그 다음에 4월의 무토는 사가 하왕절이니까 화생토 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4월의 무토는 격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강하니까. 그리고 해월의 무토는 해월이니까 사실은 토왕절은 아니죠. 해월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화를 제외하고는 격을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면은 월지 정기신, 월지의 여기신 투출로 격을 취하기는 사실 어렵고, 다른 방법으로 그 토가 또는 격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월지에 투관된 여기로는 격을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잘 취하지 않는, 지금 여기에서는 조제에서는 취하지 않는다 하고 못을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렵게 확률이 낮기 때문에 잘 취하지가 않는다.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술충미는 이것이 여러분 고지입니다. 고지에 해당하죠. 그래 중기로 격을 취하지 않는다.
진술 중미는 전부가 고지다 보니까 이 중기로는 격을 차지 않는다. 이것이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격이 다 채질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진중에 여기는 개수죠. 개수. 진중에 여기가 개수입니다. 개수가 진월에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보면은 그렇다고 진월 위에 개수가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영관이나 시간을 간다는 이야기죠. 개수가. 그럼 월은 목이 퇴기가 되고 화를 갖다가 화세로 사실은 기가 옮겨지는 그러한 개울입니다만은 진월의 개수가 이것이 전부 중기니까 중기가 개수니까 진월의 개수는 격을 취하기가 어렵더라.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술 중에는 여러분들 정화가 있습니다. 정화가. 그렇죠. 친정부가 있으니까 정화가 중기가 되는데 이 중기가 영감 나누면은 시간에서 격이 취해질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정화가 사실은 술월에는 기운이 설기당하는 그런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술월이면은 사실은 가을절입니다만은 상당히 지나고 내일 모레 입동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달이다 보니까 정화 자체가 사실은 화가 술에 또 고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격을 차이가 어렵더라. 그런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 진월도 역시 마찬가지죠. 진월도 사실은 수원이다 보니까 수에 힘이 없으니까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축월에는 신금이 있어. 신금이. 이 신금은 축월의 신금이 월간에 바로 투간이 될 수가 사실 있습니다. 보면은 신축할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러한 경우에는 격을 취할 수가 있는데 연간이나 시간으로 갈 때 보게 되면은 축월이 여러분 동왕절이요. 수왕절이란 말이에요. 동절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자축 되어버리든지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수의 세력이 강해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격을 취하기가 어렵더라. 그러나 축월의 신금은 그 가능성이 사실은 높아요. 보게 되면은. 그런데도 이런 경우에는 제지로 해자축이 되어버리든지 이러면은 이러한 경우에 격을 취하기가 힘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미월 같으면은 정월이 됩니다. 월. 그러면 미월의 목은 이미 사오미 하완절이다 보니까 이미 사실은 힘이 없어요.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미월의 을목이 시간을 가가지고 묘시가 되든지 을묘시가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격을 취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양간은 어찌 보면 양지지 치수충미 중에서 양지지는 격을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경우가 생기고 이 음지지 음토인 경우에는 그나마 확률은 있습니다만은 그 비중이 상당히 낮더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진술충미는 중기로 격을 취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낮더라. 격을 취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취하기 힘들더라. 예,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취하기 힘들다. 이래야 이것이 맞겠죠. 취하기 힘들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말이죠.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인지로 하시면은 격을 취할 때도 자, 인신사회에서는 여기 그 자체가 격이 잘 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좌우묘유는 격을 그대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격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진술충미로서는 그 중기로는 격을 취하기가 힘들더라. 이것을 머릿속에 담고
다시 한번 사주로 보게 되면은 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격의 기세는 그 위치에 따라서 달리한다. 격의 기세는 여러분 위치에 따라서 달리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격의 기세. 이 격의 기세가 그렇습니다. 천간을 볼 때는 월간에 있는 것이 최고로 강할 수밖에 없죠. 월간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것은 월간에 있는 것이 최고로 강합니다. 최고로. 월간에 있는 것이. 월지에서 투간이 돼가지고 월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리에 뿌리를 건 거잖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월간에 있는 것이 최고로 강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에 있는 것이 강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는 연간이 되겠죠. 이러한 순서로 격이 강하고 약하고 격의 강도를 그 기세의 강도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월지에서 투간돼 가지고 월간에 투간된 정관격이라면은 이것은 최고로 보겠죠. 물론 정관격이 아니고 다른 격이로 할지라도 월지에서 투간돼 가지고 일월이라면은 간목이 투간돼 가지고 기토일간이라면은 이것이 일월에 간목이 바로 투간되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리에 뿌리를 걸었기 때문에 이 이상 강한 것이 어딨냐 이 말이면은.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가 만약에 시간에 간목이 있으면은 물론 뿌리를 월의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월간에 있는 것보다는 시간에 있는 게 약하죠. 같은 정관격에는 지금 이가 없습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것을 갖다 그 다음에 시도 월간도 없을 경우에 이렇게 부각되게 되면은 이것이 기토인 나에서 볼 때에 간목은 정관이니까 정관격에 이의가 없습니다 보면은. 자, 그러니까 월간에 투간돼도 정관격 간목, 그죠? 시간에 간목이 투간돼도 정관격, 연간에 투간돼도 정관격에는 이가 없는데 여기에 급수가 있다면 급수가 여러분 그 급수가 체력의 판도를 보고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세가 월간에 바로 올라온 것이 제일 세고 시간에 연간에 이러한 순으로 그 격의 기세를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나중에 말하죠. 정관격이라면은 정관이 그러면은 결국 뱃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뱃설의 높이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일반적으로 정관격 그러면 전부가 정관격이니까 전부 다 똑같겠네 말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범위가 너무 넓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격이 그러면은 가장 좋다 나쁘다 격이 앞서 진격이다 혹은 가학격이다 그것을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격에는 전부가 동일하게 정관격인데 바로 월간에 투간된 것하고 연간에 투간된 것하고 시간에 투간된 것이 격의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로 보는 것은 말이죠. 그 다음에 지지로 보는 것 하면은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월지죠. 월지가 이거는 뭐 정말이라마는 요거는 지지가 되겠죠. 지지로 보는 것 같으면은 월지가 최고로 강하고 자체가 월지가 사실은 전부 다 그 뭐 기의 이 세력이 월지에 이 모이다 보니까 그걸 그 제강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지.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일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강도를 말이죠. 왜 그런 하지 말이죠. 월 그 자체는 연중의 월입니다. 연중의 월. 1년 중에 12개월 중에 과연 그 월이 무슨 기운이 강한 월이냐 이걸 본단 말이죠. 그리고 시를 보게 되면 하루 중에 시거든 보면요. 하루 중에도 12시가 있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은 자세는 어떤 기운이 강하고 오시에는 어떤 기운이 강하냐. 그렇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월시 일년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합니다만은 나중에 따져보면은요 일지나 이것이 이 시지나 그 힘이 같은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왜 그런 거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같은 일지라도 간목이 인에 있는 거하고 그러면은 이 시에 있는 거하고가 이렇게 과연 그러면은 순서대로 본다라면은 이 간목이 이 월에 있으면은 최고로 강했죠. 인목이. 저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월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에 시, 3번에 1, 4번에 이렇게 순서를 지금 구분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이 강하냐 여기에 있는 것이 강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 자리에 바로 뿌리를 박는 것 또한 시지에 있는 것과 같은, 만약에 같은 동오행이 바로 설 때에 같은 오행이 설 때에 그 국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설 때에 이거나 힘이 거의 비견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뿌리를 걸었으니까 바로 내 자리에 이거는 보면은 이제 그 시에 뿌리를 걸기 때문에 시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바로 뿌리를 거니까 바로 자기 자리에 뿌리를 거는 것 또한 상당한 힘을 과시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일이 어찌 보게 되면은 거의 버금가는 거의 많은 힘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지는 멀리 있으니까 이것은 제일 마지막 중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 말은요 나중에 이 힘의 이 비중을 지금 순서를 정하는데 왜 이걸 아셔야 되냐 하면요 나중에 우리가 용신이 연지에 연간에 월지에 혹은 일지에 시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신이 그럴 때에 그러면은 같은 용신이라도 연에 있으면은 그 힘이 최고로 약할 것이고 월에 있으면 최고 강할 것이고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같은 목이 나한테 분명히 용신인데 그 용신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강한 쪽에 있으면은 그 용신이 강할 것이고 약한 쪽에 있으면은 그 용신이 사주에 있기는 한데 약하다. 그 강도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강도를. 어느 주에 용신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강도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요 동주, 사막 이 등이 전체적인 상을 보고 판단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같은 주에 있든지 혹은 이것이 사막을 해가지고 변하든지 말이죠. 이런 것을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항상 합을 해가지고 변하는 과정, 충해가지고 변하는 과정 이런 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명리를 잘 보는요 그 근본이 그야말로 생덕재화의 행충회합입니다 보면은 그것만 잘 알면은 박사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 전부 다 생하고 극하고 합하고 화하고 말이죠. 행충하고 회합하는 거 다 배웠잖아요.
거기 다 한단 말이고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까요? 사주의 변화는 전부 다 합충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 외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운과 세운의 변화는 물론이고 사주에서도 합하고 하는 그러한 충하는 관계를 아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간목이 인을 해놨는데 요렇게 되게 되면은 간목이 인을 해놨지만은 이미 덕령한 것이 무용재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확대니까 인목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내가 덕령을 했는데 이렇게 합을 하는 통에 목의 기운이 화로 간다 이 말입니다. 화로. 그렇죠? 사주에 만약에 요렇게 병 하나 있는 것 같으면은 간목이 이늘에 정초에 말이지 입춘절에 병화가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데 이 노릇을 화로 하니까 이 자체가 여러분 화로 변하는 게 화로 변하니까 중간에 있는 병화는 얼씨구 좋다. 내 뿌리가 확 피으니까 이 병화가 최고로 좋잖아요. 지금 최고로 강하고 그럼 이거 식신적이 이거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뿌리가 통째 흔들리는 그러한 경우다. 누구 때문에 흔들리냐? 이것 때문에 흔들리죠. 오화가 있는 바람에 오화가 사주에 병이 되는 거예요. 오화가 상관이죠. 상관이. 그런데 이 상관이 나의 자리에 있다. 내 자리가 누굽니까? 배우자궁이죠. 배우자궁에서 이렇게 딱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기 위한 목적이 바로 합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것이 아니면은 술이 있더란 말이나 그러나 막 괜찮아요. 이들을 맞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확실하게 뿌리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이렇게 신경이 있다라면 인생충하면서 이것이 또한 깨뜨려 버리니까 이걸 갖다가 충해 버리기 때문에 이 목이 온전한 그러한 기운을 갖다가 발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신금 때문에. 이 신금이 누굽니까 이거? 평관 칠사라란 말이죠. 이 평관이 그러면 연주에 있단 말이에요. 연주에, 그죠? 연주에 있는 평관이 일단은 이걸 충하는 바람에 내가 기운을 쓸 수가 없잖아요. 연주가 여러분 조상궁이고 나의 이제 부모궁이고 공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경우는 물어보나마나 부모 덕이라든지 선대의 덕이 없는 거에 보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합도 안 되고 충도 안 되면은 괜찮겠는데 이렇게 합하고 충하면서 전체적으로 변하고 온단 말이죠. 이것을 잘 읽어야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주에서 이렇게 목이 만약에 강할 경우에는 이 금이 천금만금의 가치가 있겠죠. 충해주니까 이럴 때는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귀신이 돼가지고 나쁜 놈 같으면 이것을 쳐주기 좋겠지만은 꼭 필요로 하는 내한테 좋은 신이라면은 충이든 합이든 이거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합충변화 이거 자체가 결국 사주 자체를 갖다가 전부 보는 그러한 우리가 사주를 이 감명할 때 보는 그 사실 비결입니다. 비결 보면은 그것을 내가 잘 응용을 할 때에 얼마든지 내가 통면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통면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한 번에 진격과 가격. 여러분 진격과 가격. 이것은 여러분 저번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진격과 가격.
진격과 가격. 진격은 여러분, 진격은 월지지장간에서 투출하여 격이 정해지는 경우다. 이것이 바로 진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지에서 투각이 돼가지고 격이 정해지면은 최후의 이 진격이면은 진격이고, 그것이 역이든 중기든 전기든 간에 격에 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전기가 월제에서 투관돼 가지고 그 전기로 격이 정해지게 되면은 최상급이 될 수가 있고 80% 이상의 그 효율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중기나 여기로 격이 정해지는 것 같으면은 그 정도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도 60% 정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지에서 정해지게 되게 되면은 이것이 그야말로 상당히 좋는데 이것이 막 바로 진격이다 그런 이야기고, 그런데 가격은 월지를 벗어난 일지나 시지에서 투관된 오행으로 정할 때 그 말입니다. 월지를 벗어났어, 그죠? 이렇게 여러분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진격하고 가격은 월지에서 투관돼서는 진격이고, 투관돼서 격이 정해지면은 이건 진격이고, 월지에서 격을 취할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일지나 시지에서 투관돼서 격이 정해지면은 이것은 가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공부한 대로 격이 정해지는 그 요소가 월지에서 투관되는 방법이 있고, 월지를 벗어나서 일지 시지에서 투관되어 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저것도 없으니까 사주에서 최고로 강한 오행을 취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저것도 모르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월지에 있는 오행 정기신 그 자체로 격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다 골고루 다 강하니까 그런 경우는 그래도 월지가 제일 강하니까, 그래서 월지 지장간 그 자체를 보고 그대로 무슨 격 그렇게 취한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격은 좋은 거지만은 가격은 그 격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네 번째로 성격과 파격입니다. 성격과 파격. 여러분 그 첫 번째 성격의 조건인데요. 성격과 파격. 결국 진격도 있습니다만은 가격이 있고 성격이 있으니까 이것이 성격이 있으니까 여러분 또한 이것이 파격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격이 있는 반면에 파격도 있다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성격은 여러분 월지지장간에서 투출된 것을 최고로 친다. 결국 격이 성립이 온전하게 되었으면은 월지지장간 투출로 최고로 친다. 거기에서 구분은 더 하려고 하면은 과연 여기로 정해졌냐 중기로 정해졌냐 아니면은 정기로 정해졌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최고로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기운, 세력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을 했냐 이 말이에요. 월지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주를 본다. 같은 주에 혹시 뿔이 있느냐 격이 정해졌으면은 시간에 큰 영간에 이건 간에 자기 자리에 뿌리가 있으면은 그나마 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월지에서 그 뿌리가 딱 할지라도. 그 다음 네 번째 정기신 그 자체를 본다. 정기를 최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정기신 그 자체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성격이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요런 경우는 그래도 성격이 배경이고, 이 파격은 말이죠. 파격은 이미 여러분 파자가 깨뜨릴 파, 뭐 깨뜨리다 그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첫 번째로 격국이 극이나 축을 맡고 있다. 이것이 막 바로 파격의 제1조건입니다. 이거 보면은 격이 온전하게 여러분 온전하게
정해져도 격이 온전하게 정해져도 혹은 이것이 병화라면은 요런 경우에 합이나 충이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이미 박해란 말이죠. 간목이 이들의 병화가 투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중기신이 투과돼 가지고 병화가 간목이 나한테는 식신이기 때문에 식신격 맞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것이 연간에 임수가 있든지 혹은 신금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합하든지 충하느냐면은 이것이 박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신 박격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온전하게 격이 성립이 됐는데 이렇게 합을 하거나 충을 해가지고 온전하지 못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격을 깬 것은 뭡니까? 임수라면은 임수가, 신금이라는 건 신금이 온전한 격을 깬단 말이죠. 임수가 나한테 편인이죠. 육친적으로 편인이다. 이때 육친의 관계를 푸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통면이에요. 임수가 뭡니까? 편인이 연간에 있는 편인이 내한테 해코자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편인 공부했죠. 편인 했으니까 그 편인의 난을 여러분 초등학교 보면은 편인이 합을 하면 어떻고 편인의 육친관계가 전부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걸 보시면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편인이 여러분 상간이 여러분 조모죠. 조모. 상간이 조모인데 편인은 조모의 남편이 누굽니까? 조모의 남편 할배. 그렇습니다. 할배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생동한 폐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놨습니까? 이렇게 육친넷을 소위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자 극충도 안 되고 합도 안 되고 혼잡되지 마라. 혼잡 정편이 섞여 있는 것을 파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정관이면은 평관이 있으면 이거는 파격이에요. 중관을 설명했는데 입토가 간목이라면은 이늘에 간목이 있어가지고 투간 간목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아름답죠 보면은 정관격에. 그런데 요렇게 많으면은 이것도 한 격이 파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온전히 있어야 하나만 많으니까 혼잡된 상태 정편으로 이것을 결코 예뻐 안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가 파격이다 그런 이야기고 또한 네 번째로 보면은 편중되어 있는 경우예요. 한쪽으로 그냥 그 같은 노행이 뭐 여기에도 가만해 전체적으로 몽탄 이렇게 한쪽으로 말하죠. 이렇게 같은 정관이만은 이런 경우에 중관이다 그렇게 불러보면은 이때는 여러분 무걸 중자 써가지고 중관 그렇게 부릅니다. 전체적으로 관살이 혼잡이 되어 있으면 관살 혼잡 이렇게 부르는데 한 가지 오행이 두 개, 세 개 많을 때 이거는 중관이다 그렇게 불러요. 관이 너무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 온전한데 이러면 전부 다 감이 필요가 없는 건데 너무 많아가지고 격을 갖다가 오히려 깨는 그런 경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 아주 약한 극히 약한 경우 격이 정해지기는 정해졌는데 너무너무 약한 경우에 보면은 아주 이런 경우도 역시 온전한 격으로 볼 수가 없다.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격이 되면은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당당하게 펼 수가 있으나 파격이 되었다는 뜻은 사회생활이 불안정하고 실패가 많다는 뜻이다. 결국 격 그 자체가 온전하면은 즉 성격이 되었다라면은 모든 일을 자기가 소신껏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격이 이미 깨져 있다 보니까 뭐가 하는 것이 하기는 하는데 항상 못 믿었고 말이죠. 이 불안하게 보게 되면은 가해 보면은 뭐 좀 하는 거 어설프고
지금 순간은 운이 좀 좋다 보니까 뭐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 뭐 되는 갔는데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는 말이죠. 그런 소위 풍전등화처럼 말이죠. 바람 부는데 그야말로 저 등불이 언제쯤 말이야 뜨길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처럼 격이 온전치 못하면은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항상 불안정하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주가 전부 진격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보통 50%는 그 격이 불분명하고 격을 정하기 어려우며 가격이 되어 격이 떨어진다. 그리고 격국을 꼭 한 가지로 정하기 힘든 사주도 있다. 그때는 고집을 하지 말고 두 가지가 보이면은 두 가지 보이는 그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주 자체에서 보면은 격이 그러면은 이렇게 격을 정하는 법을 우리가 공부를 지금 했는데 사주마다 그러면은 똑바른 격이 식신격이 뭐 식신격, 정관격이 뭐 정관격 바로 이렇게 딱 정해지면 사주 보는 것도 쉽겠는데 그 중에 50%가 보게 되면은 결국 옳게 되지 않더라. 그런 자입니다. 격이.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내가 숙력이 안 된 상태에서는 격을 차기가 더 어렵겠죠. 내가 확실하게 격을 갖다 보는 것이 자신있게 한다 하더라도 그 반 정도가 옳게 격이 안 채지는데 내가 좀 서툰 입장이라면은 더욱더 안 보이는 것은 사실 기정사실입니다.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격인지 이 용신이 뭔지 말이죠. 3년 아니라 5년, 10년 가도 공부가 옳게 안 되면은 찾기가 힘듭니다. 보게 되면은. 그리고 또 한 이 격이 말이죠. 꼭 한 가지 격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주를 보게 되면은 편입격도 되고 또 나중에 상관격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심지어 세 가지 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 격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하나하나 그 격에 대한 그 십신이니까 그 십신에 대한 격을 하나하나 지금 분석을 해 들어갈 겁니다. 보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정관격이면 정관격이 어떻게 정해지고 어떻게 성립이 되었으며 그에 따르는 용신은 뭐고 이렇게 말이죠. 하나하나 격을 정하는 그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식신상관 편대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하고 이 네 8격이고 근록격이 있고 약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전부 10개 격이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그렇게 분석을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을 공부하는 법, 격국에 대한 개념의 이해 충분히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들어왔으리라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대답이 약한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